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습니다. 이들은 인천과 서울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천과 서울, 경기로 구성된 수도권 3자 협의체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인천 지역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유정복 당선인. 유정복 당선인은 인천과 서울은 경제와 사회, 환경 등 정책을 함께 추진해 지역 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천과 서울, 경기도가 함께 지역 정책을 논의하는 수도권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강과 아라뱃길과 서해가 연결되는 이런 운항선을 활용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모두의 문제다. 그래서 서울시장하고 아주 절대적으로 다 이런 문제에서 공조하기로 했고. 유정복 당선인은 주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재물포 르네상스 등 유정복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는 많은 예산과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대형 사업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 유정복 당선인은 그동안의 경험과 정치력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그것이 지도력이고 그것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든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풀어야만이 인천의 미래가 있고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한편 이날 유정복 당선인은 민선 8기 인천시 부시장에 이행숙 전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내정했습니다. 비서실장에는 박병일 전 국회의원 보좌관, 대변인에는 고두룡 전 MBC 기자를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달 1일 취임을 앞둔 조용익 부천시장 당선인이 헬로티비 뉴스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네, 조 당선인이 밝힌 시정 운영 방향부터 현안 또 해결해야 할 과제까지 이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보 시절 다시 뛰는 부천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조용익 부천시장 당선인은 새로운 리더십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부천의 정책협력기구나 협의체를 적극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들의 대전환을 이끌어가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 코로나를 겪는 과정에서 더 심화된 이 거버넌스가 무너진 부분을 빨리 회복을 해서 여기에 더해 이번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의 숨은 뜻도 밝힙니다. 인수위 공동위원장에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포함된 것에 대해 취임 전부터 공약이나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있었고요. 시민 참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부천시의 여러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대장신도시를 비롯해 영상문화단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등이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 배드타운 기능이 강했던 부천을 앞으로는 산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중심의 도시였는데 이 주거 중심의 계획을 정책을 대전환을 해서 이제는 산업과 환경과 주거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서 이 도시의 그 미래를 좀 준비해가면서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또 최근 인수위 내 비상경제 대응 TF를 꾸린 것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부천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습니다. 서민 경제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물가가 많이 오르게 돼 있는데 단기간 내에 끝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건물 부식을 비롯해 극심한 주차난 등을 겪고 있는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특별법 제정을 앞당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이 1기 신도시에 있는 5개 그 지자체장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 8기 부천시정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조용익 부천시장 당선인 특집 대담은 LG 헬로비전 선거 레이더를 통해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분과별로 현안과 공약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시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시정혁신분과는 지난 24일
소상공인 의견 청취를 위해 부천 상동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천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와 자영업자들이 참석해 주차난과 환경 정화, 지원책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 나무를 다 은행나무였었거든요. 냄새나고 밟고 들어오고 가감하게 다 없애버렸어요. 저희만 할 게 아니라 각 골목상권에 있는 나무들은 그렇게 큰 나무 필요 없어요. 간판 가리고 그거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가감하게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에서 화장지라든가 이것을 공급을 다 해줘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전통시장에는 각 시장당 2개 내지 많은 데는 3개 이렇게 이제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이렇게 좀 시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현장정책 간담회에서는 만화와 웹툰 산업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 입주시설에는 작가 230여 명이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작업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작가님당 한 분당 굉장히 그 컴퓨터 본체도 한두 개 갖고 있고 모니터도 여러 개 있다 보니 거의 난로통을 끼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전력량이나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저희가 조금 더 받아서 작가들이 조금 작업을 할 때 적어도 이 팔에 땀은 안 나요. 또한 일부 스타 작가 또 인기 작품 중심의 지원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스타 작가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도 스스로 굉장히 많은 활동도 하고 할 수 있고 또 많은 시너지 효과를 스스로가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공기관이 할 일은 예비 작가들을 지원해서 그 예비 작가들이 스타 작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게 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수위원회는 현장 소통을 통해 향후 공약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핵심 의제를 담은 인수위 정책 백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분들과 함께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서 나온 대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수위에서 고민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웹툰, 애니메이션, 만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매입 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김경협 의원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경협 의원 측은 지난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토지거래 허가 신청 당시 부천시 공무원이 안내를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부천 역곡동 일대 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지자체 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8년 말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인 부천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천 계양 지역에서 복지나 범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계양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해 아동위원 12명을 위촉했는데요. 이들 위원은 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학습지를 지원하고 학대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아동 가정에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지원이 필요한지 살필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디딤 씨앗 통장 후원자를 발굴하는 데에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의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원숭이 두창과 일반 두창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예, 사람의 두창인 천연두는 그 숙주가 사람뿐이지만 동물의 경우는 원숭이 두창, 소의 우두, 양의 아구창 등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올소폭스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전염병으로 유전체는 DNA로 되어 있어 코로나19처럼 변이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1958년 덴마크의 실험실에서 원숭이 감염이 처음 확인되었고 1970년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람 감염이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정착하였는데 감염 경로는 원숭이도 있지만 대부분 쥐와 같은 설치류가
중간 숙주동물이었고 사람 간의 전파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상황이 많이 달라진 상황인데요. 치명률의 경우는 중앙아프리카의 경우는 10%, 서아프리카의 경우는 1% 정도이지만 이 원인은 바이러스의 독성이라기보다는 의료체제의 미비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아프리카의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5월 7일 비풍토병 지역인 영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에 7주 만에 52개국 3,600명이 확진되었고 사망자도 1명 발생하였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덜하고 원숭이 두창 예방 효과도 인정된 3세대 백신과 치료제를 조속하게 도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세대 백신을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원숭이 두창의 효과가 인정되어 승인된 백신은 한 가지입니다. 덴마크의 바바리안 노르딕이 상용화한 진네오스라는 이 3세대 백신으로 미국에서 2019년 원숭이 두창 예방 목적으로 또는 치료 목적으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백신의 경우 접촉 후 4일 이내에 접종을 받으면은 증상 발현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을 예방시켜 줄 수 있는데요. 이런 개념에서 이 포위 접종이라는 즉 링 백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전원에게 이 3세대 두창 백신을 접종하면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3세대 백신은 2세대 백신과 달리 피하 주사가 가능하고 인체에서 증식하지 않고 부작용 사례도 적어서 이 방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에 있어서도 예방 목적으로 선제적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그럼 이 원숭이 두창 감염 예방법이 있을까요? 예, 코로나19 같은 이런 비말 감염은 아니지만 가족 등 동거인의 경우는 장시간 밀접 접촉을 할 경우 호흡기 큰 비말로 감염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다만 같은 공간에 있는 정도로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정도로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된 감염 경로로는 피부 병번으로부터 나오는 바이러스가 피부의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하여 전파되므로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또 이 환자가 사용하는 의류, 침구, 수건 등에 의한 간접 접촉 경로를 피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가 감염 예방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야생동물의 접촉을 피하고 또 섭취를 피한다면은 사실은 일반적인 접촉만으로는 감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밤중 김포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난 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하마터면 인근 공장들에도 큰 피해를 입힐 뻔했습니다. 김포 대군면의 한 폐기물 공장에서 불이 난 건 26일 밤 11시 반쯤이었는데요.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쌓아놓은 폐기물이 타고 주변 공장 인근까지 불이 번지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은 7시간 반 만인 27일 아침 7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60대 운전자가 수로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김포 소방서는 지난 23일 새벽 12시 50분쯤 김포시 태리에 있는 한 수로에 차량 한 대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에서 운전자 1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운전자 60대 남성은 병원에서 퇴원할 정도로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주변이 어두워 실수로 수로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